오늘 영상은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영상이 아니라 살릴 영상입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은 나도 이 영상이 필요하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는 이 영상을 꼭 봐야겠구나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목은 우리의 뇌가 과잉경계 상황에 빠지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실험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보고 와 하면서 읽었어요. 놀라움의 힘 특강 3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움의 힘은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고 싶죠? 그러면 이 놀라움의 힘을 반드시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철저하게 뇌과학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이 놀라움의 힘은 진짜 필독서고요. 선생님은 제가 뭐라 그랬죠? 문신도서. 그냥 필독서 하면 꼭 읽어야 된다.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이 놀라움의 힘을 체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교무실에는 다 놀라움의 힘을 오늘도 제대로 활용합시다. 이걸 뭐라 그럴까? 학교에 어떤 모토처럼 붙여놔야 되는 게 놀라움의 힘이고, 부모님은 당연히 다 알아야겠죠.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주변에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 이 놀라움의 힘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왜 마이클 루셀 박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진짜 왜 이분이 대박이냐면은, 제가 목차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결국 이 책은 놀라움을 도구로 이용하는 법이 결국엔 핵심이에요. 놀라움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책에서 결국에는 이제 놀라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이 놀라움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편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편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정도로 책 구조로 쓰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책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딱 목차 보면은, 딱 구조 보면은, 와, 이거 느낌 오는데? 딱 그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놀라움이 했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웬 믿음? 저 이제 목차를 꼼꼼히 읽은 다음에 머릿말을 꼼꼼히 읽으면서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험 바로 가보면은, 한 실험에서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를 거울 앞에 앉혀놓고 특수분장으로 얼굴에 눈에 띄는 흉터를 만들었다. 뭐예요? 제가 이렇게 거울 앞에 이렇게 메이크업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험 설계하신 분들이 와서 여기 흉터 분장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여기 흉터 분장을 이마에 크게 만든 거예요. 참가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이 흉터가 토론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흉터를 여기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사람이랑 토론할 때 그 흉터가 여러분 토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건 페이크예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참가자는 흉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을 관찰하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특수분장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이렇게 특수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흉터가 갈라지지 않도록 보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참가자 몰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거울에서 흉터를 보여줬어요. 왜냐면 이제 특수분장하면서 자기가 어머 막 여러분 특수분장하면 무섭잖아요. 흉터가 이만한 게 생겼네. 와, 장난이다. 진짜 같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실험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갈라질라 그러네요. 거울에 안 보고 있어요. 이거 떨어진다.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서 계세요. 그리고 여기를 흉터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응? 어디 갔어? 참가자는 여전히 눈에 띄는 흉터가 얼굴에 있다고 인식한 채로 토론에 참여했다. 왜? 아까 거울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토론이 끝난 후 참가자는 어떤 결과를 보고했을까?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험 참가자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상대방이 긴장한 기색이 내비치며 위선적인 태도로 보였다고 보고했다. 흉터가 없어요, 사실. 페이크라니까요. 이어서 연구진은 참가자에게 토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을 보여줬다. 근데 어떤 영상이냐? 영상은 참가자의 등 뒤에서 촬영됐기 때문에 이 흉터가 없어진 걸 몰라요. 참가자는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은 참가자의 등 뒤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여전히 흉터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참가자에게 상대방이 언제 흉터에 반응했는지
정확히 짚어달라고 요청했다. 왜? 자기는 그 상대방 모습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리플레이하면서 보는 건데 상대방의 얼굴에 이렇게 미묘한 표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저거 흉터 보고 의식한 거라고, 흉터 보고 의식한 거라고 이렇게 참가자가 찝어주는 거예요. 참가자는 상대방이 시선을 돌린 장면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잠깐 시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을 멈추게 하고 그 이유를 상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어떻게 실험 참가자가 주어진 정보로 이러한 설명을 설명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우리 얼굴에 보기 흉한 상처가 있고 상대방이 시선을 자주 회피했고 방에는 2사람밖에 없었으며 시선을 분산시킬 만한 다른 상대방은 없었다. 대상은 없었다. 참가자는 이 단서들을 연결했고 그 결과 상대방이 흉터 때문에 시선을 돌렸다는 설명을 만들었다. 알다시피 대화 중에 시선을 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지만 보통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실험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흉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평소 같으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시선을 돌리는 행위가 참가자의 의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닌 믿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대에 맞춰 만들어지고 있고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과잉 경계가 이어진다.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믿음이 사실, 우리가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든 찾기 위해 과잉 경계가 이루어진다. 가자니가의 연구 결과는 우리 뇌가 어떻게 외부 입력을 받아들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 이 사람은, 이 참가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든 거는 팩트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죠. 흉터가 없었다니까요. 흉터가 없었다니까요.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심하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 써놨죠, 여러분. 이거 조금만 줄일까요? 잘못된 피해의식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 제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이 잘못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인생이 골로 갑니다. 골로 갑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10개도 넘게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로 더 강하게 말하고 싶냐면은 제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책을 한 권 쓰고 싶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랑 좀 합쳐지면은 더 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는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면서 어떤 독서는 확 발전시키기도 하죠. 왜?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니까. 인식을 바꿔버리 이런 거. 이 책 내용이랑도 연결되네요. 믿음을 바꿔버리니까. 근데 이런 어떤 사회과학 서적, 어떤 뇌과학 서적, 과학 서적, 통계 관련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우리 경험치를 야금야금 올려가다 보면은 그게 복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5년, 3년 요 정도 주기로 지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잘못된 피해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요. 어떤 주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세상은 진짜 잘못됐고 나는 이 불합리 속에서 살고 가고 있다. 분명히 그런 게 팩트적인 부분도 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지도 않고요. 기울어진 운동장도 굉장히 많은 것도 팩트고요. 국가 간의 차별도 있고요. 인종차별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다가 붙였잖아요. 잘못된. 피해자가 아닌데 스스로 피해자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시기에 태어났어. 나는 잘못된 나라에 태어났어. 그럼 어때요? 계속 그것만 뇌가 과잉 경계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의 자원을 거기다 쏟아 부으면서 어때요?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과잉 경계로 이어지면 어때요? 계속 과잉 경계를 하면서 이 참가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팩트라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왜? 일단은 뇌가 인지적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올바르게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 그걸 쏟지 못하고 과잉경계의 에너지가 다 투입되고 있어요. 과잉경계. 여러분 뇌가 에너지를 실제로 말장난이 아니라 에너지를 엄청 써.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독서 안 하면 배고파요. 여러분 산소 소모량도 어마무시합니다. 뇌는 여러분 생각보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우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뇌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잘못된 사실들이 팩트로 내 삶에 누적이 돼. 이게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강해져요. 이 믿음이 강해지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는 더 과잉 경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삶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라고 제가 써놨네요.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 뭐예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래서 이게 놀라움의 힘이 이게 지금 3번째 특강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컨텐츠, 좋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옛날 말 분석 하나 들어가 볼까요?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친구 잘 사귀라. 왜? 주변 환경이 무의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친구 잘 사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서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학교를 가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정도 학교 들어오려면은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거 이런 건 따져볼 수 없겠지만 심지어 더 도덕적으로도 훌륭할 수도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나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심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 대표님이 그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틈틈이 많이 읽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요약을 하나 해주셨는데 저는 바쁘니까 저는 읽지 말라고 그냥 그거래요. 소셜 네트워크 있잖아요. 페이스북, 유튜브도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네트워크는 없어지고 있대요. 왜? 옛날에 저는 페이스북을 왜 했냐? 친구 얘기 보려고 했거든요. 어느새 컨텐츠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흐름이에요. 트렌드. 다 영상으로 바뀌고 있고 트렌드가. 그래서 영상으로 확실히 더 빨리 바뀌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영상을 잘해갖고 생각보다 또 구독자가 글로벌로 늘었대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셜 네트워크는 없어지지만 더 뭐라 그럴까? 가치관이 공유된 오프라인 네트워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소셜에서 모이기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있다고. 그냥 저희가 가는 방향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연구한 게. 저희가 올해는 더 이런 99%의 온라인에서 나오는 1% 오프라인. 사실 오프라인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단이 막혔잖아요. 오프라인에 많이 모셔봤자 큰 데 빌려봤자 1000명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요. 그걸로 영상 만들면은 몇십 개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몇천만 원 들 거니까. 몇십 개가 뭐예요? 진짜로 비용 절약하고 하면 50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단이 열려서 냉정하게 책을 팔든 다이어리를 팔든 영어 시스템을 팔든 어떤 걸 팔든 간에 그게 더 유리한데 고 대표님과 저희 회사 그다음에 저가 가는 가치관은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까? 생태계를 잘 만들까? 그래서 그 생태계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공부하는 공동체니까 우리가 좋은 책이 있으면 이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거다. 이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건 저희 역량이고 저희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부하는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 돈을 써서 만들었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으로 공부해 저는 그거 환영하거든요. 왜냐면 공부 잘하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람밖에 없는데 결국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인적 자원이 강화된다는 건 뭐죠? 건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 그럴까?
무조건 우리 것만 읽으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좋은 생태계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로크미디어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게 매각이 되고 상상스퀘어로 이제 고 대표님이랑 저랑 더 주도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크미디어 때는 저희도 대주주였지만 저희가 거기가 대표가 아니었어요. 고 대표님이 대표도 아니고 저희가 단행본에 뭐 주도적으로 했지만 냉정하게 저희는 거기에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고 대표님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책에 대한 폭이 훨씬 넓어졌고 그냥 이미 투자 비용이 더 많아요. 로크 때보다. 그게 뭐냐면은 더 판권을 많이 사요. 더 판권을 많이 사고 판권 검토 자체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왜 출판이 어렵냐면은 책을 나온 거를 보고 사는 경우는 드물고요. 작가님께서 프로포저를 써요. 이런 책을 쓸 겁니다. 그럼 그걸 믿고 베팅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베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책이 형편없이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술술 읽히게 써야 되는데 내용은 좋지만 누가 봐도 어렵게 나왔어. 근데 로크미디어 시절에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우리 회사도 아니까 그게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도 같이 많이 읽었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운 책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에 맞게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이 골라보실 수 있게 리스트업은 스터디언 커뮤니티에 다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홍보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거 여러분 돈 번역, 디자인, 뭐 종이값까지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간 거거든요. 선인세까지. 아예 안 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50% 넘는 사람이 1년에 책을 한 권 읽지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 뭐 미국 프론티어 역사 변경 그거 퓰리처상 받은 거거든요. 신화의 종말 같은 것. 나이들매 가나요는 뭐 저는 지금도 진짜 정말로 대국민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퓰리처 파이널까지 갔었고. 근데 이런 책이 어렵죠, 냉정하게. 그래서 이런 책을 고 대표님이 저희 편집하시는 분들이랑 상의해서 저랑도 얘기하면서 아예 홍보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은 대박인 거가 뭐냐면은 그런 거는 진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다. 벤 버넌키의 21세기 통화 정책. 이런 거는 뇌가 빠개져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너무 좋은 책이 많지만 저희가 뭐 사회과학서 중에서 너무 좋은 책이 많지만 저는 정말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의학의 대가들. 그냥 그게 지금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후기를 받고 있고 뭐 끝장반 단톡방 이렇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즈드된 어떤 그런 단톡방에서 후기를 보거든요. 의학의 대가들 그래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자고 사람들이 일단 봐요. 저희가 추천을 했으니까. 근데 읽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고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도움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되고 저희는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악 물고 좋은 책을 출간하면은 냉정하게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면은 뭐 돈 버는 법, 뭐 그 다음에 되게 얕은 수준의 어떤 뭐랄까 심리학 책들, 깊이가 없는 얇은 책들, 그다음 일본의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말투도 필요한 인간관계로는 말투 얘기가 아닌가요? 근데 일본에는 요런 얄팍한 무슨 50가지 요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하면 솔직히 욕도 안 먹어요. 의외로. 왜냐면 당연한 얘기 많으니까. 좋은 얘기도 실제로 많고. 근데 저희는 좀 어렵게 갖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 고 대표님은 어떤 생각인지 제가 또 뇌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우리 책 100권 모아서 그 교양대학을 만들 수 있는 수준. 그냥 이거는 왜냐면 이 책은 원서들이잖아요. 뭐 국내에서는 뭐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왜냐면은 대한민국 돈의 역사 같은 건 진짜 울트라 명저죠. 그렇죠? 안 읽으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 정도 100권 모아갖고 교양대학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나 뭐 영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정도로 무료 교양대학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뭐 대학 학위를 못 주지만 우리는 기수마다 서티피케이트를 계속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럼 딱 외국인 교수 수준에서 봤을 때 오 마이 갓 막 이런 거 나오게 진짜 어메이징 막 나오게 그 정도 스탠다드 굉장히 수준 높은 스탠다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놀라움이라는 거에 관해서 여기 레퍼런스가 여러분 이거 보면은 30쪽이에요. 논문부터 관련 책까지 어마어마하게 놀라움 하나 이해하려고 인생 갈아 넣으신 분 얘기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잉 경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인생 망치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피해의식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과잉 경계가 되면 인생을 망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피해 의식 때문에 뇌가 과잉 경계가 된다. 그럼 진짜 인생 망칠 수도 있다. 꼭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 얘기는 이거는 제가 에피소드를 외워버릴 거예요. 저는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읽어요. 왜냐면 어떤 CEO 분들 만났을 때 아니면 피해의식 있는 분들 만나서 설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를 더 마치 내가 팀장이 돼서 진행한 프로젝트처럼 더 스토리텔링을 더 스무스하게 말했을 때까지 이 에피소드를 완전히 외워버릴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늘도 진짜 막 가슴이 뛰어요. 놀라운 힘 여러분들이랑 이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해서 너무 행복했고 10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7개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7개도 여러분 진짜 내용이 좋아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